안녕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오늘 부득이하게 일요일날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제목, 내가 사람을 손절하는 기준. 20대 초반 건우씨와 하두는 오로지 친구 관계다. 같은 동네에 살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과 가장 친하며 이들과 때때로 생기는 갈등이 건우씨를 힘들게 한다. 친구들끼리 술 마시다가 생긴 사소한 다툼으로 건우씨는 동창 모임에 나오게 됐다. 그는 싸움을 벌인 친구들의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드는지를 내게 털어놓았다. 한 명은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고 다른 한 명은 자기밖에 모른단다. 같은 중학교에 다닌 것이 인연의 시작이고 추억이 많다는 이유로 이제껏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진작 연락을 끊을 것을 왜 그동안 되풀이되는 갈등을 반복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했다. 나는 호의가 아닌 선의로 사람을 판단한다. 한참 친구 문제를 얘기하던 건우씨가 불쑥 나에게 주로 어떤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라는 질문을 해왔다. 가끔 건우씨처럼 스스로에게 궁금한 것을 나에 대한 호기심으로 치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나는 꽤 솔직하게 대답하는 편이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옳은 걸까요? 라는 물음을 돌려 표현하는 것을 알아서다. 건우씨가 정말로 내 사생활에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이런 질문에 답해줄 어른이나 멘토가 없기 때문에 묻는다는 것을 안다. 저는 주로 선한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요. 라고 간단하게 답변했다. 내가 사람을 사귀는 기준은 나에게 보이는 호의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지니고 있는 선이다. 호의가 그 사람이 나에게 갖는 특별한 관심이라면 선의는 그 사람이 타인에게 일관성 있게 대하는 좋은 성품을 말한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내 기준에서 선하지 않으면 지인으로 삼지 않는다. 어느 모임에서 만난 또래 한 명이 친하게 지내자며 다가왔지만 유부남과 만난다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거리를 두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때 친한 척을 하며 사내 동호회에 끌어들이고자 했던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나무인으로 갑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모임에서 바로 빠져나왔다. 그렇다. 어느 조직에서 억울한 오해를 뒤집어쓰게 된 적이 있었다. 상황을 잘 아는 친한 지인이 사람들이 내 험담을 하는 자리에서 나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고 험담에 동조한 것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 현재 내 곁에 남아있는 지인들은 제법 오랫동안 내 나름대로 열심히 검증한 사람들이다. 선의로 사람을 사귄다는 건 사람을 자신의 바운더리로 들이는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선의를 가진 좋은 사람은 정말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그런 사람을 만나서 곁에 두면 그들은 돌멩이 속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은은히 광채를 내며 그 빛을 나에게 나누어주는 귀한 사람이 된다. 선한 사람들은 곁에 두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 물론 20대에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았고 힘들기도 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머리 아프게 고민하기도 했으며 인간관계에서 원치 않는 갈등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선의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손절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기에 현재의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꾸릴 수 있었다. 선의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누군가를 손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손절이라고 해서 연락을 끊겠다는 선전포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 사람과 서서히 거리를 두면 되니 별다르게 힘들 건 없다. 건우씨가 다른 질문을 해왔다. 저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나요?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정말로 열심히 사람을 판단해왔어요. 물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나의 바운더리에 들이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노력했어요. 직원을 뽑거나 결혼할 배우자를 고를 때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시행착오도 경험이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남더라고요. 손절 말고도 중요한 것은 또 있다. 나는 선의를 지닌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호의를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꽉 붙잡는다. 그런 사람이 보이는 호의에는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스라 응답한다. 또 선한 사람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며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누가 내게 어떤 복을 받았느냐고 물으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인복이라고 말한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가족으로, 지인으로, 친구로 존재하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인간관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한다. 왜 우리 엄마는 나를 간섭하고 통제하려 드는지 고민하고 엄마를 바꾸려고 노력하겠지만 엄마는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 회사 과장님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장님의 행동은 더 심해질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타인과의 거리 조정뿐이다. 거리를 조정하면 내가 타인에게 받는 영향을 바꿀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는 당장에라도 손절할 수 있고 좋은 친구에게는 나 또한 호의를 베풀어 서로 진정한 우정을 키울 수 있다. 서로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해서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사람과의 거리를 내 입맛에 맞게 주도적으로 해보자. 선한 사람을 내 바운더리 안으로 들이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내 바운더리 밖으로 내보내자. 선의를 지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라. 선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인간관계에서도 현명한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이 들면서 친한 친구와 멀어지는 진짜 이유. 어떤 사람과 관계 맺고 살아야 행복할까?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 그러나 친구나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다. 인생 시즌1과 달리 인생 시즌2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하늘을 원망하며 살았더라도 시즌2는 절대 포기하지 말자. 방법은 어렵지 않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지인들을 주변에 두면 된다. 누군가와 관계 맺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의견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을 연인으로 만나면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에 누군가가 빡침 코드와 웃음 코드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라는 조언을 했다. 본인의 연애 경험상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했었다는 것이다. 이 글을 보고 무릎을 쳤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티키타카가 되고 결이 잘 맞는 사람들은 바로 분노 코드와 유머 코드가 비슷한 이들이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공인한 성격 검사인 빅5 이론으로 설명된다. 빅5는 인간의 성격을 기술하는 어휘들을 모아서 분석하니 인간의 성격은 크게 5가지로 범주화된다는 이론이다. 각 범주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낙관적, 적극적, 사교적, 활동적,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열정적이다. 우호성, 신뢰, 솔직함, 이타성, 협조적, 온유함. 사람들을 잘 믿고 감정이입을 잘한다.
성실성, 유능함, 질서, 의무감, 근면, 자기절제, 신중함이 있으며 체계적이고 자발적이다. 신경성, 불안, 걱정, 초조함,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상처받기 쉬워하며 스트레스를 잘 받고 걱정이 많다. 개방성, 창의적, 비관습적, 상상력, 호기심이 많으며 창조적이고 독창적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는 이유. 2002년에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마이클 애시튼과 한국인 심리학자 이기범은 기존의 빅5 요인 5가지에 정직과 겸손이라는 요인을 더한 6요인 모델인 헥사코 테스트를 제시했다. 헥사코라는 명칭은 6개 요인인 정직, 겸손, 정서성,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정직, 겸손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믿음직하고 또한 충직하고 겸손한 속성이 있으며, 낮은 사람들은 교활하고 탐욕스럽고 가식적이고 거만한 속성이 있다. 연구자들은 헥사코 테스트를 통해 친한 친구 사이에 성격적 특성들의 상관관계에 측정했다. 흥미롭게도 절친 간의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정서성 성향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즉,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타인에게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얼마나 성실하고 계획적인지, 얼마나 불안도가 높고 조심스러운지는 누군가와 친해지는 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척도는 정직, 겸손과 개방성이었다. 즉, 인간은 올바름과 공정함에 대한 척도가 비슷해야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가치관과 연결이 되는 요소가 바로 분노 코드다.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로 보는지, 대중의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보는지에 따라 비슷한 관점을 가진 사람끼리 친구가 된다. 즉, 정치와 종교, 역사관과 철학, 기타 개인적 가치관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불법 탈세를 당연하다 생각하는 부부끼리는 서로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법을 어기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어떤 비인도적인 일도 거침없이 한다. 이와 반대로 더불어 사는 세상과 나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공정무역을 지향하고 지구 환경의 파괴를 걱정하면서 서로 모여 작은 일이라도 실천한다. 서로가 지향하는 신념이 같으면 아군이 되어 서로를 지켜준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의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슷해야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한편 개방성은 놀이문화에 해당하며 유머 코드와 연결된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지적 탐구를 추구하며 호기심이 많다. 반대로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익숙하고 즐거운 활동을 같이 나누는 데 관심이 많다. 전자가 새로운 문화에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후자는 기존의 관습을 추구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래서 작가나 예술가들은 이 개방성 점수가 높다. 호기심이 많아 지적 탐구를 추구하며 기존의 관습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대화가 재미없다고 푸념하는 부부들은 바로 이 개방성의 수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세상을 즐기고 누리고 생활하는 방식이 비슷해야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어린 시절에는 단지 그 동네에 살아서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유머 코드, 즉 그 또래의 문화가 맞아서 친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분노 코드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사귀는 또 하나의 축으로 올바름과 공정함에 대한 척도인 분노 코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유머 코드만으로 사귀었던 어린 시절의 친구와 멀어지기도 하고, 유머 코드가 완전히 달라도 분노 코드가 잘 맞는다면 내 바운더리 안으로 끌고 오기도 한다.
반대로 나이가 들고도 여전히 유머 코드만으로 사람을 사귀는 사람들은 남과 자신의 분노 코드 궁합을 맞춰볼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이어나간다. 인생 시즌2는 내가 만들어가야 한다. 인생 시즌2는 내가 만들어가야 한다. 분노 코드와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자. 하나는 가치의 문제고 하나는 유희의 문제니 나의 행복을 위해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말자. 나이가 들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물갈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이 떠나는 것을 슬퍼워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자. 나의 변화와 성장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이 정리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니 말이다. 분노 코드와 유머 코드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내 옆에 두겠다고 다짐하는 건 나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다. 무늬만 남은 가정, 정서적 교류가 전혀 없는 부부, 겉 얘기만 하고 사는 친구는 가정이나 부부, 친구라는 형식만 있을 뿐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부여한 형식적 세계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본질적 세계로 발을 디뎌보자. 분노와 유머라는 양념만 더해준다면 그 세계는 타당해지며 다채로워질 것이다. 모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시간, 항상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